걸음이 균형을 못 잡아서 더 잘 넘어지기 쉬운 부분, 비운동성 증상이 심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더 평균적인 파킨슨 증후군보다도 좀 더 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그대로 방치가 되면 악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다계통 위축증은 파킨슨 증후군의 하나로서요. 우리가 전형적인 파킨슨병 증상 이외에도 자율신경계 증상, 그 다음에 손해 증상,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증상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증상 중에 어느 것이 좀 더 주된 증상이냐에 따라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MSA라고 하는데, 다계통 위축증을 MSA-P, MSA-A, MSA-C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데요. MSA-P는 이런 서동과 경직 위주의 그런 파킨슨병 증상이 좀 두드러진 그런 다계통 위축증을 얘기하는 거고, MSA-A는 우리가 자율신경계 증상이 좀 더 두드러진, 그 다음에 MSA-C는 손해 증상이 좀 더 두드러진, 전반적인 증상의 어떤 큰 틀은 비슷한데 그 내에서 어느 쪽 계통이 좀 더 주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뉩니다.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화에 의한 그런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보통 60대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흔한데요. 그에 비해서 이런 다계통 위축증은 어떤 연령대의 제한이 없습니다. 뭐 20대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30대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런 연령대는 50대입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렇게 파킨슨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다 할 때에는 우리가 증상의 어떤 유형을 살펴서 다계통 위축증으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계통 위축증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증상이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파킨슨병에서의 그런 운동성 장애인, 서동, 경직, 이런 떨림 외에 이 자율신경계 증상이 좀 더 뚜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가 파킨슨병과 비교해서 이 손해 증상도 있다 보니까 걸음걸이가 이 손해 위축증처럼 비틀거리고 균형을 못 잡는 것이 이제 가장 외관상 눈에 보이는 특징이고요. 이제 그거 외에 그 자율신경계 증상이 더 두드러지다 보니까 자율신경계 증상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소화, 식욕, 변비, 수면 이런 쪽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식사를 잘 못하고 이렇게 연하장애 때문에 힘들어하고, 변비가 심하고, 그다음에 소변 쪽에 배뇨장애가 심하고, 일상의 어떤 질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그런 증상들이 폭넓게 있다는 것이 좀 뚜렷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혈압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좀 더 무기력해지고, 식사를 못하다 보니까 좀 더 체중도 많이 빠지고, 파킨슨병 중에서는 좀 증상이 심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다계통 위축증은 좀 더 이렇게 무기력하고 수척하고 이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항상 잘 먹고 잘 자고 변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잘 유지가 돼야지 일반 건강한 사람도 건강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비운동성 증상이 워낙 파킨슨병보다 더 뚜렷하게 안 좋다 보니까 악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제 파킨슨 증후군에서 설명드렸듯이 이것도 파킨슨 증후군의 하나이기 때문에 걸음이 균형을 못 잡아서 더 잘 넘어지기 쉬운 부분, 비운동성 증상이 심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더 평균적인 파킨슨 증후군보다도 좀 더 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그대로 방치가 되면 악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다계통 위축증이 병원에서는 이제 마땅한 약이 없다는 식의 얘기를 들으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한의원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행히도 저희가 그 한방치료의 강점이 비운동성 증상,
그중에서도 특히 자율신경계 쪽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가 상당히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계통 위축증 환자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이 파킨슨병 환자에게 그 한방 치료가 파킨슨병 환자의 자율신경 기능에 미치는 효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임상을 통해서 그런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이렇게 후전되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그 환자분들한테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면, 잠을 잘 자고 그 다음에 식사를 잘하고 변을 잘 보는 거,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특히 다계통 위축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연화장애가 좀 더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화장애 개선 쪽이 굉장히 그 핵심인데요. 한약에서 보면 한약재가 위장관의 운동성을 증진시키는 그런 약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위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에서부터 인두, 이 목에서부터 항문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소화에 관계된 이런 그 트랙을 갖다가 우리가 위장관이라고 하는데 그 위장관의 운동성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이 바로 연화장애, 소화장애, 그 다음에 변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호전이 되면서 연화장애도 개선이 되고 이 위장에서의 소화 기능도 개선이 되고 변비도 개선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환자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항상 그 다계통 위축증이 가장 이렇게 악화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데 다 누구나 똑같이 그렇게 악화 속도가 빠르냐 이제 이렇게 궁금해하시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임상에서 다계통 위축증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예후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막상 치료를 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잘 유지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확실히 다계통 위축증이라고 다 모두가 악화 속도가 빠른 건 아니구나. 저희 치료에 의해서 이 자율신경계 증상이 좀 안정이 될 때 생각보다 악화 속도가 뚝 떨어질 수가 있다. 다계통 위축증도 착한 다계통 위축증이 가능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판단을 했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굉장히 악화 속도가 빠른 유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악화 속도를 좀 완화는 시켜줄 수는 있지만 이게 착한 그런 장기적인 기간 동안 가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임상 현장에서 초반에 이게 정말로 우리가 잘 끌고 갈 수 있는 유형인지 좀 악화 속도가 빨라서 좀 속도를 완화시키는 정도에서 우리가 치료 목표를 기대할 수 있는 건지를 분별하는 것도 상당히 저로서는 중요한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